이전에는 비옥했던 땅에 멧돼지 피해의 뚜렷한 흔적이 남아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찾기 힘든 동물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섬세한 생태계를 교란시켜 농촌 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겨줍니다.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통제력을 되찾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숙련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프랑스 북부의 무성한 농경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숙련된 사냥꾼들로 구성된 조율된 팀이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거의 즉시 한 팀원이 들판에서 평화롭게 먹이를 찾는 야생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숨어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멧돼지는 정확하게 조준된 단발 사격에 사살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 덕분에 인근의 귀중한 농작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멧돼지가 감시 경로를 따라 돌진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멧돼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도망치기 전에 멈춰섰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보다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노력의 한 예입니다. 들판 가장자리의 주요 병목 지점에서 다른 분대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잘 알려진 은신처였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자 사냥꾼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농지를 보호하고 지역 농업 부문의 막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근처의 키 큰 풀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에서 뛰쳐나왔고 팀원 한 명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조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야생동물에 맞서기 위해 침착하고 준비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의 다른 대원이 빽빽한 풀밭 사이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냥꾼의 조준경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신중한 조준으로 의도적으로 총을 쏘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또 다른 위협이 제거되어 지역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강인하고 빽빽한 덤불 속으로 숨어드는 능력이 있어 토지관리팀에게 끊임없는 도전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제압은 지역에 미치는 멧돼지의 끊임없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여전히 짙은 안개가 숲의 꼭대기에 드리워져 있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야생 멧돼지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개체 수가 증가하고 행동이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했기에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번째 팀이 도착했습니다. 능선 기슭 가까이 배치된 사냥개들은 이동하자마자 거의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높은 위치를 활용하여 아래 숲을 수색했습니다. 22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멧돼지가 빽빽한 초목 사이를 헤매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멧돼지가 위협을 감지한 바로 그 순간 멧돼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이 정확하게 발사되었습니다. 그 후 팀은 해당 지역 순찰을 완료하기 위해 분산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표지판을 찾는 동안 팀원 중 한 명이 작은 길을 걸어서 탐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끄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덤불이 사라지고 멧돼지가 나타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속하고 통제된 대응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분비는 길을 따라 더 나아가자 활동의 징후가 추가로 눈에 띄었다.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몸을 숨기려는 멧돼지였다. 이 경우 무리는 조직적인 집단 활동을 활용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 통제된 총격전을 통해 멧돼지가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피해 지역에서 회복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베스키디 산맥 깊숙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탓에 그들의 목표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그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만에 멧돼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깊은 눈과 그 주변 나무들 사이에서 커다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정밀하게 조준된 총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는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부상을 극복하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공경은 수습되었고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큰 문제 중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극히 일부만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에 적응하는 능력과 잠재적인 파괴 가능성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신중하고
지속적인 관리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활한 시골 지역이든 험준한 산악 지역이든 지역팀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위험을 줄이고 중요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교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사냥대가 얼어붙은 툰드라 깊숙이 들어가자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풍경을 강타하여 풍경이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말로 지시할 필요도 없이 모든 대원은 최대한 빨리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숲 경계에 있는 덤불은 사냥꾼 중 한 명이 표적을 숨기고 시야를 확보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기에 선택했습니다. 이 유리한 위치에서 전략적 매복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주변은 온통 고요했고 차가운 공기는 숨결 하나하나를 안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들판 반대편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먹이를 찾는 동안 멧돼지 한 마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멧돼지가 다른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총알은 정확하게 명중했고 이미 시작된 매복 공격은 즉시 끝났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농경지가 야생 멧돼지 군집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의 파괴적인 본성은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축 사육장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 결과 초목이 사라진 경관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초래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인 사냥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복과 추적은 농경지의 균형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클라호마 숲에서 시작된 사냥의 새로운 하루는 동물을 향한 맹렬한 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사냥팀 중 하나가 추적 훈련을 받은 사냥개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팀은 재빨리 흩어졌고 사냥개들은 처음 듣는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개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울창한 풀밭에 갇혔고 팀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멧돼지는 정교하게 조준된 단발 사격에 쓰러졌고 포위되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사냥은 매우 정확하게 진행되어 모든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냥꾼 한 명이 꽤 좁은 협소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덤불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덤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지체 없이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멧돼지는 즉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추가 탄환이 울려 퍼져 추가 제압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특별한 작전은 전략과 협업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난 전문팀이 수행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모든 사냥꾼은 동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은 멀리서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야생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은 무기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멧돼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정확히 조준한 단발 사격을 가했습니다. 거의 즉시 멧돼지는 항복했는데 이는 사냥꾼의 역량과 통제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주리주의 다른 지역 언덕에서 또 다른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이 도착한 후 18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의 빠른 속도로 보아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재빨리 대응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멧돼지가 흙더미 근처에서 기절하자마자 추격전은 더 이상 지체 없이 끝났습니다. 침입하는 위협으로부터 농지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번 시도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야생 멧돼지는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멧돼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멧돼지는 천천히 움직이며 시야에 들어왔고 근처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냥꾼은 정밀 조준하여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총을 쏘았습니다.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 공격으로 멧돼지는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이는 마지막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텍사스주의 사유농장은 대규모 멧돼지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 농장주는 엄청난 수의 멧돼지와 그들의 적대적인 행동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냥대는 자동 급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멧돼지들을 유인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사냥터로 들어오자마자 멧돼지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중이던 한 사냥꾼이 자리를 잡고 미끼에 집중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고 멧돼지들과의 대치는 즉시 종식되었습니다. 여러 사냥꾼들이 부지 곳곳에서 숨어있는 멧돼지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계획적인 이동을 통해 거리를 좁히고 표적을 선정한 후 총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총과 사냥용 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여러 마리를 효과적으로 사살했습니다. 팀은 해당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사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모든 사냥꾼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끗하고 효과적인 사격에 집중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가 지기 전에 멧돼지 개체수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사냥은 재개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완전히 성숙해진 멧돼지 떼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움직이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표적을 설정하고 사격했습니다. 그 사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미끼를 미리 놓아둔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 지역의 동물들은 아직 사냥꾼들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냥꾼 한 명이 높은 곳에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멧돼지가 즉사하자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들판 곳곳에 미끼가 흩어졌다. 예상대로 멧돼지들이 냄새에 이끌려 은신처에서 나왔다. 한 사냥꾼이 조심스럽게 덤불 뒤에 숨어 주의 깊게 기다렸다. 표적이 완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정확히 조준된 총이 발사되었다. 그 결과 또 한 번의 빠른 제압이 이루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일행은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 울타리가 쳐진 사냥터로 돌아갔습니다. 사냥꾼들은 각자 전략적인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시골 지역에서 가장 침략적이고 파괴적인 야생동물 위험 중 하나를 적절한 시기에 명중시켜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야생동물을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성공적인 노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과잉 개체 수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적 안정과 농촌 생계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야생동물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시스템이 환경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여러 생태계의 일부이지만 기후변화, 서식지 단편화, 그리고 천적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통제되지 않은 확산은 많은 지역에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침입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전술적 사냥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후 대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계산적, 그리고 정밀한 조율된 작전은 고도의 기술과 규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대규모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인 원인, 즉 제거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번식률, 부적절한 규제 체계, 그리고 개체군 조절에 대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입니다. 첫째, 정부는 강력한 데이터 수집 및 개체군 모니터링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실시간 추적이 없다면 개입은 항상 한 발 뒤처질 것입니다. 둘째, 규제된 살처분은 취약한 농경지 주변에 보호 장벽을 설치하고 가능한 경우 포식자 개체군을 복원하고 야생 멧돼지가 덜 선호하는 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예방적 경관 관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번식 조절 방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역 피임을 통한 비살상적 개체군 조절은 동물 복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냥이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안전 문제로 총기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인식 제고와 농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 사회는 작물 보호 방법뿐만 아니라 보고 시스템과 조기 경보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이동으로 인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은 고립된 대응에서 통합된 회복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위기가 인간과 자연의 취약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적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그 결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사격 실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선견지명, 협력,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큰 육지 동물 중 하나를 사냥할 기회를 위해 최대 20만 달러까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다룰 영상에서는 아프리카 코끼리 사냥이라는 논쟁의 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사냥은 격렬한 논쟁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관행입니다. 이 온순한 거인들에 대한 놀라운 통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뇌 무게가 5kg이 넘거나 어떤 황소는 키가 4m에 달하고 무게가 11톤이 넘기도 한다는 사실처럼요. 한편 이러한 사냥이 진행되는 방식, 사냥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리고 사냥이 끝난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동물계의 명실상부한 챔피언 아프리카 코끼리를 소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 동물은 육상동물 중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수컷은 어깨 높이가 무려 3.96m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11톤에 달하는데 이는 스쿨버스 2대의 무게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귀 길이만 해도 1.5m에 달하며 날갯짓으로 피를 식혀 에어컨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코에는 약 15만 개의 근육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몸무게의 약 3%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그토록 얕은 잠을 자는 이유는 엄청난 덩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최대 270kg의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개는 가족의 우두머리이며 여러 가족이 함께 모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놀라운 코끼리들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카메룬,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실제로 규제된 할당제를 통해 허가받은 코끼리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트로피 사냥에 관해서라면 아프리카에서 합법적인 코끼리 사냥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사냥 방식 중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5만 달러부터 15만 달러를 훨씬 넘는 비용까지 심지어 2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국가 선택, 장비 업체, 사냥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냥하는 코끼리의 크기와 트로피 품질 등 모든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에는 허가, 전문 가이드, 추적자, 호텔, 심지어 전세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자연보호와 지역사회 지원 사업에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색 이상의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냥으로 얻은 수익은 지역 사회 개발, 밀렵 방지 프로그램, 그리고 보존 활동과 같은 다른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사냥 관행을 통해 코끼리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코끼리와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은 합법적인 코끼리 사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소총을 들고 야생으로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냥 과정의 첫 단계에서 등록된 사냥꾼은 허가부터 물류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명망 있고 허가받은 사냥터와 접촉합니다. 이 사냥터들은 가이드와 추적자를 포함한 숙련된 전문가 팀을 제공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형에 익숙하고 코끼리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무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강력한 무기도 제공합니다. 코끼리는 엄청난 제압력을 요구하는 매우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끼리는 정말 강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사냥은 꼼꼼한 추적으로 시작됩니다. 할리우드식 추격전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느린 과정입니다. 새로 남은 발자국, 분뇨, 더미, 으깬 나무십 등은 코끼리 무리의 최근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수색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쌍안경을 사용하여 멀리서 주변을 살피고 코끼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꼼꼼함, 인내심, 그리고 윤리 및 법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뾰족한 귀와 놀라울 정도로 개성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협을 감지하더라도 항상 도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위협으로 여겨지는 대상,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대상을 향해 돌격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맹렬히 추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코끼리들이 사냥당하는 동안 겁을 먹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경우,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끼리들이 당신에게 돌진해 오면 바로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4m 높이, 6톤 무게, 엄니,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탱크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맹렬한 2층짜리 고층 빌딩에 맞서는 것은 누구도 평생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코끼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진정한 기술과 규율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공인 사냥꾼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래나 먼지 한 줌을 공중에 뿌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냥꾼은 시야, 엄폐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람의 방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사격 위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첫 번째 사격은 코끼리를 신속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쓰러뜨릴 만큼 정확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코끼리가 겪는 고통을 줄이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사격이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데 실패할 경우 후속 사격은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망설일 틈은 없습니다. 사냥대는 다친 코끼리가 도망칠 경우 추적하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친 코끼리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내심과 정확성은 사냥의 필수 요소입니다. 코끼리가 완전히 죽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 사냥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살 대상으로 선택되는 코끼리는 종종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나이가 된 홀로 생활하는 수컷 코끼리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더 이상 유전자 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도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수컷 코끼리나 무리에게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도살 대상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코끼리 개체군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 당국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 사냥 가능한 코끼리를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보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수익 창출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끼리가 법에 따라 도살되면 그 결과는 신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코끼리에서 가장 비싼 부위인 상아는 사냥꾼이 엄격한 규정과 엄격한 서류 절차를 거쳐 트로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코끼리의 남은 부위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남은 고기는 인근 지역, 학교, 마을에 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기여로 여겨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사살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코끼리 개체수 관리와 보존 활동 자금 조달을 포함한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법적인 아프리카 코끼리 사냥 문제는 윤리, 생태 보존,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코끼리 사냥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며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과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코끼리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체의 죽음이 아니라 주변 코끼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희귀 동물을 트로피처럼 사냥하는 이미지는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대의 보존 가치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코끼리 사냥이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보존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값비싼 사냥 여행으로 얻은 수익은 밀렵 방지 프로그램 기금 마련, 야생 동물 개체 수 관리, 그리고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냥을 나이가 많고 번식력이 없는 코끼리로 제한하는 것도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코끼리 밀렵은 인간과 자연의 연약한 관계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힘과 지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필수적인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코끼리 한 마리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고리입니다. 우리는 트로피, 즉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의 압력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삶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론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인류의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인식을 제고하십시오.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코끼리를 비롯한 수백만 종의 야생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